안녕하세요. 부동산 권리분석 실무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명도 경매연구소 소장 강연입니다. 경공매 시장 분석과 2025년 투자 전략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제1부 경공매 시장 분석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매 시장 시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동안 전국 60곳의 법원에서는 신규 물건과 재고 물건 모두 합해서 22만 4,513건이 진행이 됐는데요. 1년 전 2023년도에는 15만 9,200여 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경매 물건 수가 6만 5천여 건이 늘었는데요. 이는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매 시장에서 역대급이라는 표현은 IMF와 금융위기인데요. 세 번째로 단 1년 만에 경매 물건 수가 6만 5천 건이 급증을 했고요. 반면에 입찰자 수는 2023년도 15만 2,165명이 지난해는 20만 8,996명으로 1년 사이에 약 5만 6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경매 물건 수는 6만 5천여 건이 순증을 했는데요. 참여자 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5만 6천여 건이 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 경매 시장의 3대 지표인 매각가율이라든가 매각률, 응찰자 수는 2024년도는 2023년에 비해서 모두 우하향을 하였습니다. 아직 2025년은 이제 5월달이 지나가고요. 아직 6개월 이상의 시간 여유가 남아 있지만 올해는 2025년도는 2024년보다 경매 물건 수가 더 급증할 걸로 보여집니다. 차후에 다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5년도의 각종 경매 지표는 역대급이라는 2024년의 경매 지표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약 5만 4천여 건이 낙찰이 이루어졌는데요. 그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물건을 소개한다면 지난해 4월 17일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소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32제곱미터의 물건이 최초 감정가 1억 4,100만 원에서 1위 유찰 후 9,870만 원이었는데요. 이날 무려 92명이 참여해서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최고가 매수인은 전 유찰가 1억 4,100만 원을 가뿐히 넘긴 1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낙찰 당시에 이 물건의 시세는 1억 4천여만 원 정도 됐고요. 전세 보증금이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의 형성이 돼서 저는 실수요자들이 1억 3천만 원 정도는 응찰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요. 제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올해는 2025년도는 매월 평균 약 5천 건 정도 낙찰이 이루어지는데요. 지난 4월 달까지 약 2만여 건의 낙찰 건수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물건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이 지난 2월 24일 날
최초 감정가 18억 3,700만 원에서 1위 유차로 14억 6,900여만 원이었는데요. 이날 무려 87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전 유찰가 18억여 원보다 3억여 원이 더 비싼 21억 5,7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지난 1월 6일에는 18억대에도 비싸다고 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불과 한 달 사이인 2월 24일에는 무려 87명이 그것도 전달보다 3억여 원이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낙찰이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그 사이에는 강남의 마지막 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된 지난 2월 14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격적으로 해제된 영향이 응찰자의 쏠림과 낙찰가의 고가 낙찰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이 물건은 2월 24일에 낙찰이 된 물건이지만 저는 올해 2025년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 경쟁률이다. 즉, 이 이상을 넘기는 물건은 향후에 등장하기 어렵지 않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즉, 2025년 최고 경쟁률은 연초에 있었던 바로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 87명이 최고 경쟁률에 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경매 관련해서 누구나 입찰 시 한 번쯤은 얼마를 적어낼까, 즉 입찰가 산정 시 고민이 된 납전에 있는 물건들도 결국은 치열한 경합 끝에 모두 전 유찰가를 넘겼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전 유찰가를 넘기지 않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오피스텔 물건이 되겠는데요. 이 물건은 최초 감정가에서 3번 떨어진 약 1억 8천의 물건이 6,400만 원대까지 떨어진 물건이 되겠습니다. 최초 감정가 대비 30%씩 떨어지기 때문에요. 약 3분의 1 수준의 이 물건에 7명이 응찰하여서 최고가 매수인이 모두 7을 8번 적어내서 낙찰이 된 물건인데요. 2등도 7,600여만 원대까지 근접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물건의 낙찰자 최모 씨는 7이 평소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아마 굳게 믿었던 것 같은데 실제 응찰 시에서도 7을 연거 후 적어내서 낙찰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종종 흔치는 않지만 우리 경매시장에서 이처럼 동일 숫자를 반복해서 낙찰이 되는 사례도 흔치는 않지만 가끔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음 소개할 사례는 조금은 안타까운 사례가 되겠는데요. 지난 5월 21일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다세대 물건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대의 물건이 한 번 떨어져서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1천만 원대의 물건이 되겠는데요. 최고가 매수인 최모 씨는 1억 1,212만 원을 적어낸다는 것이 아마 착오로 0을 하나 더 적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1,212만 원이 12억 1,200만 원으로 둔갑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2등이 1억 3,100만 원을 적어낸 걸 보면 아마 애초에 12억을 쓸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0이 착오로
하나 더 기재가 된 것 같은데요. 이처럼 원래 마음속에는 쓰려는 금액과 원래 마음속에 쓰려는 금액과 실제 외부로 표출되는 가격의 차이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는 허가를 해야 되느냐, 불허가를 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요. 지난 2010년 2월 16일 이후에 우리 법원 실무에서는 입찰 참여자가 착오로 오기를 했을 경우에라도 원칙은 매각 허가를 하게 됩니다. 이 관련해서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2010년 2월 16일 날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극히 일부 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허가를 하는 사법 보좌관들이 있긴 하지만요. 원칙적으로 채권자나 채무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매각을 허가를 해야 되지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매 또는 공매 관련해서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있는 평범한 연립 다세대 주택이 경매 나왔습니다. 101호, 102호, 103호 세 개의 물건 중에서 3번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103호인데요. 실제 임장을 하면 제가 숫자를 표기했듯이 이 물건에는 현관문이 3개입니다. 즉 소유자는 한 분이지만 임대를 놓으면 3분한테 놓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이 물건이 여느 물건과 다른 경쟁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물건은 일반인들이 비선호하는 물건을 낙찰자는 역발상으로 수익을 극대화한 사례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1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1층은 사실 수요가 제한을 받게 되죠.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선호하시거나 아니면 젊은 자녀들이 있는 분들, 즉 층간 소음 부분에 예민하신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1층을 선호하죠. 그런데 이 물건의 낙찰자는 바로 이 부분을 역발상을 해서 로얄층 비해서는 오히려 취득 원가를 낮출 수 있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임차인 3명 중에 한 분이 경로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경로당을 또 역발상을 합니다. 이 경로당은 성동구 구립, 즉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되는데요. 최고가 매수인은 바로 성동구라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기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을 오히려 경로당이 입점해 있던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상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4억 6천대의 물건이 두 번 떨어져서 2억 3,500대 되자 2억 6천여만 원의 최고가 매수인이 즉 3번 떨어졌어요. 반값이 되자 2억 6,2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바로 성동구에 2억 2천에 재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룸 2개는 각각 8천만 원씩 전세를 놔서 전세만으로 투자금 2억 6천을 훨씬 상회하는 3억 8천만 원을 회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즉 원래 우리는 경매는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낙찰자는 전세 보증금만으로 투자금, 낙찰 금액 2억 6천만 원을 모두 회수하고 1억 2천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긴, 즉 제2의 투자 금액을 확보한 우리 경매 시장에서 흔치 않지만 아주 의미 있는 성공 사례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매 물건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3부에서 상세하게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첫 번째 경매 물건수 관련해서 물건수에서는 경매 물건이 공매 물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리 분석의 투명성에 있어서 경매가 공매보다 훨씬 투명합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낙찰 후 명도 과정에서 경매는 인도 명령 제도가 있는 반면에 공매에는 인도 명령 제도가 없죠. 이런 연유로 동일 물건이 경매와 공매로 진행이 됐을 경우 과하게 표현을 한다면 공매 물건은 경매 물건의 절반 가격에 낙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명도의 상대적 어려움 등이 공매 참여를 꺼려하게 되죠. 사실 경기가 어려우면 은행의 이자를 못 낼 수도 있고요. 은행의 이자를 못 내는 것은 결국은 세금의 체납도 이루어질 수 있죠. 즉 은행의 이자를 못 내면 법원 경매, 세금의 체납은 공매, 압류자산 공매가 되겠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부동산이 경매와 공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 현행법은 양 절차를 조율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개시결정이 됐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누가 먼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냈느냐가 진정한 소유자의 갈림길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개시결정은 경매가 먼저 이루어졌지만 공매 낙찰자가 잔금을 먼저 내는 경우에는 최종 소유자는 공매 낙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 인근의 주택이 공매 물건으로 나옵니다. 최초 감정가 16억대의 물건이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여서 5억 6천여만 원까지 떨어지는데요. 이 물건의 시세는 약 14억 원 정도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물건은 결국은 5억 6천대까지 떨어져서 단 한 분이 응찰해서 6억 1천여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만약에 이 물건이 공매가 아닌 경매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5억대까지 떨어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아마 낙찰가는 최소 12억대 또는 13억 많게는 13억 내외에서 낙찰이 형성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이 물건이 공매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5억대까지 떨어지자 결국은 6억 초반에 단독으로 낙찰된 물건이 되겠는데요. 이 물건은 낙찰자가 전세금만으로 투자 낙찰대금 6억 초반대를 모두 회수할 수가 있는 물건이 되고요. 전세를 놓고 2년 동안 보유 이후에 14억대에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장기전을 해서 재개발시까지 유지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세금을 체납한 압류재산 공매. 우리가 흔히 공매를 의하면 공매라고 하면 국세와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도 있지만 국유재산 공매도 있고요. 유입재산이라든가 수탁재산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물건은 지구대 우리한테는 파출수로 알려진 물건인데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천호 지구대 물건이 국유재산 물건의 처분에 의해서 처분의 일환으로 공매시장에 등장한 물건이 되겠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학령 인구의 감소 등으로 학교가 폐교 등으로 해서 종종 자주 경매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요. 봤는데 지구대 파출수도
통폐합의 일환으로 흔치는 않지만 종종 공매 시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섬 관련, 좀 경매, 공매 관련 특이 물건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통영시 앞바다 회동도라는 무인도가 공매로 나온 물건이 되겠는데요. 이 물건은 최초 감정가 3,200여만 원의 물건에 71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최초 감정가의 5배에 근접한 1억 5천여만 원에 낙찰이 된 물건이 됐는데요. 우리가 무인도가 경매 나올 때는 좀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인도는 크게 절대 보전 무인도, 준보전, 이용 가능, 개발 가능 4개의 단계로 나오는데요. 무인도일 경우는 대부분 이용 가능 무인도가 경매에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이용 가능의 물리적 해석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무인도를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답니다. 무인도는 실제 개발이 가능하려면 이용 가능이 아니라 사례처럼 개발 가능 무인도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요.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앞바다에 있는 굴도라는 무인도인데요. 이 무인도는 여느 무인도와 달리 개발 가능 무인도입니다. 그런 연유로 감정가 자체도 8억대의 8억대의 평가가 이루어진 물건이 3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통영에 있는 앞바다의 이용 가능 무인도와 가격의 격차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이용 가능 무인 도서냐, 개발 가능 무인 도서냐의 차이에 근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경매 시장은 특이한 물건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고 있는 사례 물건은 요트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등에 있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 정박 중인 물건으로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된 물건이었는데요. 최초 감정가는 3억 원이었는데 2,500여만 원까지 떨어진, 즉 10분의 1 이하, 10분의 1까지 가격이 떨어진 물건이 되겠습니다. 3억대의 가격에 주고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서 10분의 1 수준으로 요트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것도 작은 설레임이 될 것 같습니다. 요트보다는 드물지만 가끔 경비행기도 경매 시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례 물건은 서산지원에서 진행됐던 바로 세스나 경비행기가 되겠습니다. 8,200만 원대의 물건이 절반으로 떨어지자 김모 씨가 혼자 참여해서 5,200만 원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은 물건이 되겠는데요. 이처럼 비행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하고라면 경매 또는 공매 시장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등장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특이 물건으로는 5건이 경매에 나온 사례인데요. 경남 남해군 상주면 앞바다에 바로 가두리 양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5건입니다. 최초 감정가 3억대의 물건이 절반 가격 이하로 떨어진 사례가 되겠는데요. 어업권 관련해서는 어업권의 존속 기간 등을 참고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적정 가격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 물건은 2011년도부터 2031년까지의 존속 기간인데요. 지금 현재 잔존 기간이 약 5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떨어질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업권도 경매 대상이 되긴 하는데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규석 광산을 채굴할 수 있는 광업권입니다. 11억대의 물건이 2,200여만 원까지 최초 감정가 대비 98%가 유찰이 되고요. 최저 매각 가격이 2%까지 떨어진 물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광업권도 흔치는 않지만 종종 경매 시장에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2부에서는 경공매 시장 분석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